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좀. 이제 방학도 다 끝나고, 그지? 그리고 우리 이제 쉴 수 있는 날은 중간고사 보고 추석 때는 쉬어야 되겠다, 그죠? 추석 때 연휴가 또 워낙 기니까, 그죠? 열흘이 넘으니까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11페이지를 펴주시고 결합의 극성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결합의 극성. 여러분, 이 결합의 극성은 일단 요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은 다르다. 알겠죠?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은 다른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합은 극성인데 분자는 무극성. 요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누가 결정해 주냐면 전기 음성도의 차,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결합의 극성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결정해 준다. 자, 여러분, 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결합할 때 전자를 끌어 당기는 세기, 이게 전기 음성도입니다. 전자를 얼마나 잘 끌어당기는가.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은 야, 수치 뭐 굳이 안 외워도 돼 라고 말씀하실 텐데 우린 다 그냥 외울 거예요. 알겠지? 이거 나중에 여러분 4단원에서 산화환원 반응할 때도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할 때 제대로 알아두는 게 좋죠. 자, 여러분, H 리튬, 여기는 벨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여기는 플로린, 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칼륨, 칼슘, 그리고 브로민까지. 자, 볼게요, 여러분. 수치. 소소가 2.1, 리튬은 1, 1.5, 2, 2.5, 3, 3.5, 여기는 4, 자, 0.9, 1.2, 1.5, 1.8, 2.1, 2.5, 3, 여기는 0.8, 1, 여기는 2.8,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음성도 수치. 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거, 물론 다 외우는 게 좋긴 하죠. 일단 수소 2.1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 자, 이주기는 플로린 요걸 잡읍시다. 이주기는 전기 음성도가 다 0.5씩 차이 나요. 외우기가 되게 편해. 그렇죠? 그러니까 플로린부터 시작하면 0.5씩 줄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주기는 규소를 메워주자. 그리고 규소는 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브로민은 요거는 2.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여러분 요걸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신발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럼 되게 오래 가. 근데 브로민이 생각보다 좀 나오더라고. 알겠지, 그지? 신발로 외웁시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요거 좀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금속과 비금속이 있으면 전기 음성도는 비금속이 더 큽니다. 비금속이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알겠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자, 그 다음. 선생님, 근데 수소하고 인을 보니까 전기 음성도가 똑같다고 돼 있고, 수치가. 그쵸? 그래서 여러분, 탄소하고 황도 2.5, 2.5 동일하게 나와 있고, 질소와 염소도 3, 3 동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지가 않아요. 어? 수치가 똑같은데요. 원래 뒤에 수치가 더 있어요. 근데 뒤를 생략해놔서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전기 음성도는 무조건 다릅니다. 알겠죠? 다른 원소는 전기 음성도가 절대 같지가 않다. 응? 됐지, 그치? 실제로 수소하고 얘는 인이 조금 더 커요. 탄소하고 황도, 황이 조금 더 크고, 질소랑 염소도 염소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전기 음성도가 뭐 하는 거구나? 다른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응? 됐지? 근데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응? 같다. 원자마다 원자핵의 양성자 개수가 다 다르잖아요. 전자 껍질도 다 다를 거고, 그치? 그러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다? 아이, 그런 건 없겠죠, 여러분. 됐지, 그치? 사실 이 수치라고 하는 게 원래 닥터 폴링 박사라고 하는 분이, 닥터 폴링, 그냥 닥터 폴링이죠. 닥터가 박사니까. 폴링, 닥터 폴링이 이 수치를 정해줬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 근데 90 넘어서까지 연구를 되게 활발하게 하다가 가신 분이야. 한 일이 좀 많긴 해. 쌤이 직접 뵌 적은 없고, 이제 교수님들은 직접 뵌 적이 있나 봐.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연구를 한 게 그 연구를 하다가 돌아가셨대. 그 암세포 있잖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실제로 암세포의 그 성장을 억제하는데 되게 효과적이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나 봐. 그래서 비타민 C를 엄청 많이 드셨대. 하루에 13g을 먹었다는데, 이 13g이면 여러분, 우리 고려온단 비타민 C 그거 큰 거 하나에 1000mg이 들어있거든요. 1g? 그러니까 그거를 13개를, 하루에 13개를 먹은 거야. 진짜 많이 먹었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3개씩, 아점, 점저 2개씩 그렇게 먹어야지 13개가 나오더라고. 그 수시로 먹은 거야, 수시로, 그지? 그래서 본인이 실험을 통해서 어쨌든 결과를 도출했으니까 그냥 보는 사람들마다 비타민C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TV 보니까 그 TV 뭐지? 그 미운우리 새끼인가? 거기에 어떤 아버님도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비타민C 막, 자식도 맨날 먹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사실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비타민C를 내가 볼 때는 고려온단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천연 비타민C가 아니어서 그거는 많이 먹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좀 비싸더라도 천연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게 좋고요. 근데 여러분 비타민C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은 신선한 야채 이런 데 많이 들어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야채를 사실 많이 먹는 게 좋긴 해. 샐러드 같은 거 많이 먹어요, 여러분. 자, 요번에는, 자, 여기 볼게요. 결합의 극성. 결합의 극성을 크게 3개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하나는 이온 결합. 이온 결합. 그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 그리고 무극성 공유 결합. 자, 3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NaCl 이온 결합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 알죠? 그렇지? 극성 공유 결합
비금속 원소 간 결합이에요. HCl. 자, 무극성 공유 결합은 Cl2. 이런 식으로 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 음성도가 나트륨은 0.9, 염소는 3. 차이가 2.1만큼 차이가 나고요. 수소는 2.1, 염소는 3. 얘는 0.9만큼 차이가 나고, CL은 3, 3. 요거는 차이가 없어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 아, 얘 음성도의 차이가 많이 나면 이온 결합. 그쵸? 자, 음성도의 차이가 여러분 0보다는 크고 1.7보다는 작다. 이러면 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아예 차이가 없는 게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쌤, 그러면 1.7 이상 차이 나면 그러면 이온 결합이 되는 겁니까? 네, 거의 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는 하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HF 요거는 극성 공유 결합에 들어갑니다. 자, 수소는 2.1, F가 4. 얘는 음성도의 차이가 얼만큼 나냐면 요거는 1.9만큼 나요. 1.7 넘게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요거는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둘 다 비금속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요런 경우 빼고 음성도의 차이가 1.7 이상 나면 이거는 이온 결합이다. 됐지, 그치? 그러니까 바로 아까 쌤이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무조건 전기 음성도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은 요게 같은 원소 간 공유 결합을 했을 때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겠구나. 됐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런 게 들어가요. O2, 뭐 N2, I2 이런 것들은 다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 괜찮죠? 오케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같은 원소 간에 공유 결합을 하면 무극성 공유 결합. 서로 다른 원소 간에 공유 결합을 하면 극성 공유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게 이온 결합. 근데 나중에 여러분 살짝 헷갈릴 수 있긴 하긴 한데, 쌤, 지난번에 제가 어딜 보니까 BF2 뭐 이런 게 분자로 돼 있던데요. 얘 좀 안 맞는 애들이 좀 있어. 원래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온 결합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다 이온 결합이 아니야. BF2 같은 경우는 사실 얘는 음성도의 차이가 적게 나는 것도 아니거든? 베릴륨이 전기 음성도가 얼마고? 1.5. 플로린은 얼마야? 4. 얘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2.5나 차이가 나니까, 그치? 근데도 여러분 이거 이온 결합이 아니라 저게 분자를 이루기도 합니다. 응?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거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 있잖아. 이온 결합, 금속, 비금속,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왜?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니까. 근데 예외적인 것들이 좀 있긴 하더라. 응? 알겠죠, 그죠? 자, 이런 것도 AlCl3, 염화, 알루미늄 이런 거는 딱 뭐처럼 보이잖아요?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온 결합이 아니에요. 염화, 알루미늄도. 되게 의외죠? 그렇지? 되게 의외죠, 여러분.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그런 거 있지. 쌤이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줘.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거지, 자연현상이 과학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현상들에서 어떤 규칙성이나 어떤 공통된 것들을 찾아내서 묶어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그거를 100% 따라가진 않습니다. 우리 맨날 옥택규칙, 오택규칙을 만족해야 되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옥택규칙 만족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 만족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주로 다 만족하는 것만 주로 다뤄서 그런 거지. 다 만족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되게 많아요. 만족하지 않는 거. 응?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인 게 항상 많다는 거. 근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런 게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이온결합, 금속, 비금속,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극성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기는 한데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한 게 극성 공유결합이야. 이런 식으로. 응? 알겠지? 얘네는 예외적인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는 예외적인 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 2단원은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적인 게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 3단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응? 알겠죠? 자, 요번에는 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쌤, 쌍극자가 뭡니까? 쌍으로 존재한다. 그죠? 뭐가?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분자, 그게 쌍극자. 자, 여러분 공식이 있어요. 뮤는 Q, R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를 읽을 때는 뮤 이렇게 읽어줍니다. 뮤. 자, Q는 전하, R 요거는 거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15년째 대전에서만 고등학생들 이제 내신 준비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학교에서. 그만큼 사실은 공식을 쓸 일이 없어요. 이게 저죠? 만에 하나 나온다면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전화랑 그리고 거리까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냥 둘이 곱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이걸 곱하지 않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한다? 전기, 음성도의 차, 이거에 비례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죠? 실제로 곱해서 계산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HCl이 있으면요. 자, 여기 수소, 요거는 염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수소랑 염소 중에 전기 음성도는 염소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죠, 여러분. 자, 델타 마이너스. 이걸 부분 음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온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음이온은 전자를 아예 뭐 하는 거? 아예 뺏어오는 거. 그죠? 음전화는 그냥 끌고 오기는 하는데 아예 뺏어오는 정도까지는 아닌 거. 그러니까 음성도의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엄청 많이 나지는 않는 상황.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볼게요. 수소는 얘는 델타 플러스. 얘는 전자를 살짝 뺏기는 듯한 효과가 생기니까. 됐죠? 이 쌍극자 모멘트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그어줘. 그래서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전자가 뭐 했다? 전자가 쏠렸다. 이런 뜻이에요. 염소 쪽으로 전자가 쏠려.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요번엔 여러분, Cl2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Cl2. 자, Cl2는 동일한 염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음성대의 크기가 똑같은 애끼리 결합을 했으니까 이때는 전자의 치우침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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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오케이? 동그라미 좀 차이가 나나? 괜찮지? 됐죠?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자, 이번에는 전자점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 전자점식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긴 했을 것 같아. 그죠? 원자과 전자수만큼 뭐를 찍어줘라? 점을 찍어줘라. 이게 전자점식이잖아요. 여러분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점 하나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응? 요거 13페이지. 11페이지부터 한 거야, 성자. 근데 우리가, 아니, 쌤, 근데 이 전자를 어디에다 찍어야 돼요? 애들 그 많이 물어보더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고. 상관없어요. 어째 공간이야. 맨날 돌아다니는 애들이야. 알겠지, 그지? 뭐 막 찍고 싶은 대로 찍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동소 한번 잘 볼게요. 동소는 원자 번호가 5번이에요. 전자 배치가 1s 2개, 2s 2개, 뭐 2px 하나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동소에다가 전자를 찍을 때 원래는 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처럼 원래 전자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한 개, 자, 이렇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찍고, 이거를 하나씩 갈라서 찍어요. 한 개, 한 개, 한 개. 그런데 왜 이렇게 찍습니까? 자, 여러분, 얘네가 결합을 할 때는 이 S에 있던 전자 하나가 이 P로 올라가면서 S랑 P 사이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경계가 무너져요. 이게 좀 어려워, 이번에. 시험에 나오진 않아.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거를 왜 설명해 주냐면, 아니, 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처럼 된다면서, 왜 분소를, 전자를 한 개, 한 개, 한 개 떨어뜨려 놓는 걸까? 저거는 대학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sp2 혼성 오비탈이야. 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렇게 해야지 결합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응? 알겠죠?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이 sp2 혼성 오비탈이라는 명칭을 한번 쓰긴 쓰실 거야. 왜냐면 전자가 하나씩 따로 찍히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니까. 알겠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수능에도 다 안 나와, 저는 절대. 알겠지? 그치? 근데 sp2라고 하는 게 s 오비탈 한 개, p 오비탈 몇 개? 두 개. 이렇게 결합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구나. 됐죠?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탄소도 한번 해볼게요. 탄소는 얘는 원자 번호가 6번. 1s 2개, 2s 2개, 2px에 하나, 2py에 하나.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 결합을 할 때는요. 2s 하나, 2px에 하나, 2py 하나, 2pz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 전자 4개가 다 따로따로 들어요. 그래서 전자 4개를 하나씩 이렇게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sp3 혼성 오비탈이야. 지금 s 오비탈 1개와 p 오비탈 3개가 결합에 관여를 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요것만 그래.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전자 배치대로 해주면 돼요. 질소 2s 2개, 2p는 각각 하나씩.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네 군데다 찍어주는 거야. 산소는 2s 2개, 2px 2개, 2py랑 2pz는 하나씩. 이렇게 플로린 1s 2개, 2px 2개, 2py에 2개, 2pz에 1개. 이렇게. 자, 다음 인. 얘도 똑같으니까 바로 할게요. 질소처럼 되겠죠? 황은 16쪽이니까 산소처럼. 염소 17쪽이니까 플로린처럼. 브로민 요것도 17쪽이니까 요것도
플로린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여러분? 이게 전자점식. 자, 여러분 구조식은 있지. 자, 공유결합한 거를 선으로 연결해 주는 게 구조식인데 어떤 애들이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냐면 혼자 있는 전자들이 결합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여러분 결합을 하나만 하죠. 선이 하나가 나와. 이 선 개수가 중요해. 붕소는 얘는 여러분 결합을 세 군데 하니까 선이 3개. 됐죠? 탄소는 얘는 결합 4개 하니까 선이 4개. 질소는 비공유 전자성 하나에 선이 3개. 산소는 비공유 2개, 선도 2개. 이렇게 들어가요. 3단원은 이게 엄청 중요해. 선이 몇 개씩 나오는지. 비공유 전자성은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플로린은 얘는 비공유 전자성 3개, 선이 하나, 선 3개 나오죠. 황은 비공유 전자성 2개, 선이 2개, 염소, 비공유 전자성 3개, 선이 하나. 자, 브로민, 비공유 전자성 3개에 얘도 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다 적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근데 전자점식은 비금속만 나타내 주는 거 아니었어요? 공유결합만 원래 표현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도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해요. 봐봐. 나트륨은 원래 원자가 전자가 1개짜리인데 하나를 잃었으니까 점을 안 찍어요. 그리고 대신 대괄호를 하고 오른쪽 위에다 플러스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 몰농도랑 다른 거야. 몰농도는 나트륨 이온이 있으면 이게 몰농도고 여러분 알겠죠? 전자점식으로 표현할 때는 대괄호를 먼저 하고 전화가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전자점식이야. 헷갈리면 안 돼. 저거 단답형으로 나오고 그러면 틀리면 안 돼. 아니면 저 객관식에서 루이스 전자점식 잘못 찍힌 걸 찾으라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앞번호 쪽에. 이거 분자랑 이온결합 물질 주어지고 잘못 체크된 걸 찾아봐라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놔야 돼. 자, 그럼 플로린은 원래 원자과 전자가 7개인데 하나를 얻어와. 그러니까 총 점을 8개를 찍어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오른쪽 위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 자, 여러분 요거 봐봐. Li2O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여러분 리튬을 이런 것도 유심히 안 받으면 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렇게 쓰지 않아. 찢어서 써. 알겠지? 그러니까 리튬이 사이드로 하나씩 들어가. 그리고 이거 전화 잘못돼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야. 전화량의 합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여러분? 0 이렇게 돼줘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합이 0.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합이 0. 무슨 알겠지? 요런 거만 안 맞아도 틀린 거야. 이거 얼마나 쉬워 틀리게 하기가 여러분. 숫자 하나만 살짝 바꿔놓으면 되니까. 알겠죠? 이런 거 잘 봐두시고. 자, 이제 분자 구조 갑니다. 이번에는 분자의 모양. 분자의 구조가 분자의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전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하겠죠? 같은 마이너스를 띄니까 서로 밀어내.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성이 2개일 때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게 정반대쪽이야. 서로 도망 다니는 거죠. 서로 밀어내니까.
전자쌍이 세 개일 때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거는 삼각형의 꼭지점에 놓이는 거고, 전자쌍이 네 개일 때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건 이거 평면이 아니라 공간이기 때문에 삼연체의 꼭지점에 놓이는 게 그게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거야. 응? 무슨 알겠죠, 여러분? 두 개는 반대쪽, 세 개는 삼각형, 네 개는 삼연체의 꼭지점.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장화 신고 다녔던 게 기억나? 응? 분명히 그 시절이 있었을 거야. 장화 신고 다녔던 시절이, 그지? 기억이 잘 안 나지? 기억나? 기억 안 나죠? 언제까지 신었는지 기억 안 나죠? 보통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 거의 그게 마지막이지 않나 싶어. 응? 우리 애들도 보니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신고 더 안 신더라고. 불편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학교 가서 벗고 막 이럴 때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그죠? 저학년 때까지만 좀 신는 것 같긴 해. 자, 봐봐, 여러분. 이게 지금 장화 신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양쪽을 묶고 여기는 한쪽만 이렇게 묶어놨다고 가정을 해봐.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는 공유 전자쌍은 수소 원자핵도 잡아당기고 산소 원자핵도 잡아당기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잡아당기고 있는 거고, 자, 이 비공유 전자쌍 있지? 요거는 산소 원자핵만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은 양발을 묶은 것처럼 생각해 주면 되고, 비공유 전자쌍은 한 발만 묶어놓은 것처럼 생각해 주면 돼. 무슨 알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는 전자쌍 4개가 땅 따먹기를 하는데, 자, 아무래도 비공유 전자쌍이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땅을 더 많이 차지해.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이랑 공유 전자쌍이랑 누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비공유 전자쌍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그거를 반발력이 더 크다라는 표현을 써줘.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의 세기가 1등, 비공유랑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의 세기는 2등,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의 세기는 요거는 3등.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1등, 2등, 3등. 무슨 알겠지, 그치? 나중에 요게 결합각에 영향을 미치거든.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됐지, 그치?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중심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존재할 때, 사실은 모든 책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쌤은 요 표현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심원자에 결합한 원자수,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더 좋아. 알겠지? 만약 문제에 저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저렇게 안 주실 거야. 선생님들도. 알겠죠? 그러니까 결합한 원자수. 자, 볼게요, 여러분. 베릴륨에 플로린 원자 몇 개가 결합하고 있다? 2개. 그럼 원자 2개가 정반대쪽에 있으려고 그래. 그게 제일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모양은 선형 구조가 되고 결합각은 180도가 된다. 괜찮나요? 이번엔 여러분, 붕소에 결합한 원자가 3개일 때, 자, 원자 3개가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 삼각형이 된다. 그때 결합각은 120도 이렇게 돼주는 거고, 결합한 원자가 4개일 때는 아까 정사면체 형태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사면체 형태를 이루고, 여러분, 이게 사각형이 아니니까 90도가 아니에요. 결합각은 109.5도 이렇게 돼주는 거야. 됐지, 그치?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180도, 120도, 109.5도.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뒤로 가서 이번엔 여러분 결합한 원자에다가 비공유 전자 쌍도 있을 때 지금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결합한 원자는 3개, 비공유 전자쌍은 1개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요 비공유 전자쌍이요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여기 결합각이 아까 CH4 메테인일 때보다 살짝 작아지는 거야. 얘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해버리니까 얘네가 한쪽으로 살짝 쏠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결합각 살짝 작아져. 그래서 한 107도 정도가 나오더라. 어? 이거를 분자 모양을 삼각뿔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서 쌤 삼각뿔도 3연체죠. 원래 삼각뿔도 3연체는 맞아요 여러분. 근데 분자의 구조에서는 삼각뿔을 3연체로 하면 틀려. 분자의 구조에서 3연체는 결합한 원자가 몇 개일 때만 4개일 때만 3연체를 표현을 써주는 거고요. 암모니아처럼 3연체 형태이긴 하지만 원자가 3개고 비공유가 1개가 있을 때는 삼각뿔이라고 무조건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약속을 한 거야. 화학자들끼리. 분자의 구조에서 3연체는 결합한 원자가 몇 개일 때만 4개일 때만 3연체라는 표현을 쓰자.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다음 여러분 물분자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넓어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결합각은 뭐한다?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약 몇 도? 104.5도 이렇게 들어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살을 조금 붙여볼 건데 학생들이 삼각뿔은 107도, 구분형은 104.5도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뭐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NF3가 있고 NH3가 있다고 하면 지금 질소에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달라졌죠? 그럼 결합각이 과연 암모니아가 클까 아니면 NF3의 결합각이 클까 이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똑같을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플로린이 질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전자쌍이요 F 쪽으로 쏠립니다. 그쵸 여러분? 근데 자 암모니아는 여러분 수소와 질소 중에 전기 음성도가 질소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때는 전자쌍이 질소 쪽으로 더 끌려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근거리에서 전자쌍 간의 반발이 일어나고요. 여기는 원거리에서 전자쌍 간의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많이 벌어지냐면 가까운 거리에서 전자쌍 반발이 일어나는 NH3가 결합각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삼각뿔이라 하더라도 중심 원자가 누구냐 그리고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합각은 사실은 계속 달라집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H2는 104.5도인데 사실 모든 구분형이 여기도 마찬가지 다 104.5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H2S가 있어요 라고 하면 자 여러분 산소랑 수소는 음성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전자가 아무래도 산소 쪽으로 많이 끌려가겠죠. 근데 황과 수소는 여러분 음성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아요. 황의 음성도가 2.5, 수소는 2.1밖에 안 되잖아요. 황 쪽으로 오긴 합니다만 아주 가까이까지 끌려오지는 않습니다. 자, 물분자에서는 근거리에서 반발력이 작용하지만 여기는 조금 먼 데서 반발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H2S는 결합각이 95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정삼각형,
정사면체. 이거는 중심 원자가 누구냐? 결합한 원자가 누구냐? 이건 연혈 받진 않죠. 어차피 정삼각형이건 정사면체건 이거는 동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삼각뿔이라든지 구분형 같은 경우에는 중심 원자가 누구냐?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합가의 크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나오질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하나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삼각뿔이나 구분형은 중심 원자나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결합각이 뭐한다? 달라져요. 요거는 그래도 알아놨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자, 여러분.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가 두 개. 자, 오타 있습니다. 비경유 전자쌍이나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자, 여러분. BF2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얘는 결합한 원자가 두 개. 그러니까 분자의 모양은 선형 이렇게 들어가고요. 결합각은 여기는 180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형의 또 다른 분자는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CO2. 알겠죠? CO2. 자, 다음 FCN. 자, 쌤이 왜 중심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으로 하지 마세요 라고 하냐면, 여러분 CO2 같은 경우는 탄소 주위에 공유 전자쌍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총 4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삼연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보세요. FCN도 얘도 선형 구조인데, 아니 전자쌍 개수만 보면 4개거든요. 그때 이게 절대 삼연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단일 결합이건, 이중 결합이건, 삼중 결합이건, 분자 모양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하다? 동일하다.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을 단일 결합처럼 취급해줘라. 알겠죠? 뭐를 결정할 때는? 분자 모양을 결정할 때는. 괜찮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에는 결합한 원자가 3개일 때 보겠습니다. 여기는 F, 여기도 F. 자, 분자 모양은 삼각형. 자, 결합각은 120도.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C, O, F, 2. 얘도 지금 꼭지점이 몇 개, 여러분? 3개니까 얘도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다음 꼭지점 4개짜리. 자, 얘는 삼연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중심에 C, 여기는 H가 4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얘는 분자 모양이 뭐가 돼주냐면 정사면체 또는 삼연체. 결합각은 109.5도 이렇게 되고요. 삼연체럼 이런 것도 돼요. CCl4 얘도 되고,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이것도 삼연체가 돼요. 이거 암모늄 이온이 시험에 잘 나와요. 원래 암모니아는, 자, 바로 이렇게 암모니아 이렇게 있어요. NH3. 자, 여기에 H 플러스가 와서 이렇게 하나 붙어주는 거야. 그러면 결합한 원자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결합한 원자가 총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삼연체가 된다. 암모늄이면 꼭 기억해놔. 자, 여러분. 결합한 원자가 3개,
자, 비공유가 한 개일 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중심에 질소, 여기는 H 수소. 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있어. 자, 이런 분자 모양이 요거는 삼각뿔 이렇게 되고요. 자, 결합각은 107도. 그렇죠? 107도. 여러분, pH3 이것도 삼각뿔, 그리고 H3O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됩니다. pH3 H3O 플러스. 이거 H3O 플러스는 산소 이렇게 있으면 비공유 전자쌍 두 개에 여기가 H 여기도 H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한 원자가 3개, 비공유가 1개 이렇게 들어가요. 괜찮죠, 여러분? 자, 요래는 자. 자, 여러분, 산소 H 수소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 보는 거예요. 요때는 분자 모양이 구분형. 결합각은 약 104.5도 이렇게 들어가고 H2S, OF2 이런 것도 다 구분형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치? 자, 다 쓰셨나요? 여기 있는 예시들은 워낙 문제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꼭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응? 알겠죠? 요거 말고도 이제 쌤이 이것저것 종류 좀 많이 해줄 거야. 다 적었어? 잠깐. 연아 다 적었어?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중심 원자가 두 개일 때 한번 분자 모양 예측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C2, F2 일단 탄소가 두 개니까 F는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갖고요. 탄소는 연결선이 4개씩 나와야 되니까 가운데 삼중결합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러분 분자 모양 예측할 때는 하나를 중심 원자라고 잡아주고 나머지를 이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결합한 원자가 좀 더 큰 거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 그럼 얘는 뭐가 되는지 봅시다. 얘는 분자 모양이 선형 이렇게 들어갈 거고 결합각은 180도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제 C2F4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 탄소가 두 개죠. 플로린 4개니까 사이좋게 두 개씩. 사이좋게 두 개씩 나눠주고 가운데에다가 으쌰 이중결합 이렇게 하나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 얘를 중심 원자라고 보시고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가 지금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있어요. 됐지, 그치? 자, 여러분 얘는 분자 모양이 삼각형. 엄연히 따지면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맞지, 그지?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마치 나비 넥타이처럼.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크게 삼각형. 얘는 결합각은 약 120도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 C2F6 볼게요. 이거는 탄소가 두 개, F가 6개니까 사이좋게 3개씩
나눠주자. 이렇게. 여러분, 왼쪽 탄소 얘가 중심 원자일 때 결합한 원자가 여기는 총 몇 개가 되십니다. 여기 결합한 원자 총 4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려면 잘 보이지 않아? 한꺼번에 잘 안 보여도 그치? 잘 보이죠? 얘는 분자를 뭐라고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얘는 삼연체 형태인가 봐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얘는 결합각이 약 몇 도? 약 109.5도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러분 N2, F2 보겠습니다. 질소가 2개, F도 2개. 질소는 연결선이 3개씩 나와야 되니까 가운데 이중결합에 들어가고, 자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얘가 중심 원자고요.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가 2, 그리고 비공유가 1.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은 분자 모양이 뭐가 되냐면 이것은 구분형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요. 알겠죠? 구분형. 오, 쌤, 원래 구분형은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분자가 곱게만 하면 다 구분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구분형은 무조건 결합각이 104점 이렇게 외워두면 안 돼. 얘는 여러분 질소 주위의 꼭지점이 1개, 2개, 3개라서 360도를 3등분을 하니까 약 120도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모양이 결합각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꼭지점이 결합각을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대로 결합각을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꼭지점이 몇 개인지만 봐주면 돼.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N2F4. 자, 얘는 질소가 2개, F가 4개니까 F를 사이좋게 2개씩 나눠 갖고 가운데 단위결합, 얘는 비공유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얘를 중심이라고 잡아주고, 자 중심에 결합한 원자가 총 몇 개? 3개. 비공유는 하나가 있어.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 그죠? 그럼 얘는 분자 모양을 결합한 원자 3개에 비공유 하나니까 삼각뿔처럼 생겼네 라고 보면 되겠다. 됐지, 그치? 그래서 결합각은 약 107도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 이해하셨죠? 자, 그럼 O2F도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산소 원자 2개, F 이렇게 있어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자, 여러분. 얘가 중심 원자가 되는 거고요.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가 2, 그리고 비공유도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분자 모양이 뭐가 되냐면, 얘는 분자 모양이 구분형. 이것도 구분형이야. 결합각은 약 몇 도? 약 104.5도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요거 밑에 하나만 더 해줄까? 자, NOF 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NOF는 여러분 질소가 있으면 질소와 산소 간의 이중결합, F와는 단위결합, 여기는 비공유 하나 이렇게 있어요. 얘도 분자가 굽었으니까 이것도 구분형 이렇게 불러줘. 근데 꼭지점이 3개밖에 없으니까 결합각은 약 120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구분형은 104.5도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게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막 헷갈리고. 알겠지?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모양으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됐지? 좀 줄여볼까? 이거 쓰고 이제 평면이랑 입체 판단하는 법을 알려줄게.
표현을 다 썼어? 오케이. 자, 요번에는 자, 평면이냐 아니면 입체냐. 자, 판단하는 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이건 내가 만든 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쓰면 사사룰이라고 부르거든. 사사룰. 사사룰. 근데 입체 구조를 판단하는 법을 써라. 사사룰. 이렇게 쓰면 틀려. 내가 만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앞에 있는 숫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분자당 원자 수가 4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겠죠? 입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한 분자당 원자 수는 무조건 4개 이상. 자, 또 하나는 자, 중심 원자 주위에 꼭지점 수. 자, 중심 원자 주위에 꼭지점 수가 4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거를 어떤 책이나 이제 해설집 같은 거 보면 SN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SN은 영어로는 스테릭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릭 넘버는 입체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그냥 꼭지점 수야. 그러니까 저 꼭지점에는 결합한 원자도 해당하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도 해당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입체가 되기 위한 조건, 한 분자당 원자가 4개 이상이어야 하고요. 중심 원자 주위에 꼭지점 수도 무조건 4개 이상인 게 있을 때, 둘 다 만족할 때만 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O2 얘는 원자가 몇 개짜리? 3개짜리. 그러니까 평면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 BF3는 자, 얘는 여러분 원자는 일단은 4개는 통과. 근데 붕소 주위에 꼭지점이 몇 개밖에 없네요.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면. 이렇게 되는 거. 자, 여러분 H2O 얘도 몇 원자밖에 안 돼요? 3원자. 그러니까 평면. 자, CH2O. 자, 얘는 원자는 몇 개이나? 이렇게 반듯하게 안 돼. 얘는 원자는 4개이지만 탄소 중심 원자 주위에 꼭지점이 얘도 몇 개밖에 안 되네요? 3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평면. 평면애들 왜 평면인지 알겠죠? 자, 일단 얘네 봐봐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원자가 다 몇 개가 넘어? 다 4개가 넘어, 입체는. 그죠? 자, 볼게요. NH3. 자,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랑 결합한 원자까지 해서 꼭지점이 4개야. 그러니까 입체. 이해하셨죠? 비공유 전자쌍도 꼭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CH4 얘도 마찬가지. 꼭지점 몇 개 있어, 여러분? 4개. 자, H2O2 요거는 산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H, 여기도 H, 여기는 비공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얘도 여러분 꼭지점이 몇 개씩 있어요? 4개. 그러니까 입체예요. 여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 H2O2는 분자 모양이 구분형이었어.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왜 자꾸 틀리냐면, 구분형은 평면 요 인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H2O2 같은 거 입체 그러면 구분형인데 평면인데 이렇게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평면이냐 입체냐는 분자의 모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자, 이것만 보면 돼, 여러분. 분자당 원자가 4개 이상이냐? 중심 원자 주위의 꼭지점 수가 4개 이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입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H2O2 이거 입체다. 됐죠? 자, 여러분 N2F4 가볼게요. 요거는 N, 여기는 F, 여기도 F, 여기도 F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질소 주위에 꼭지점이 몇 개? 4개. 그러니까 얘도 입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지? 할 수 있겠죠? 이거 평면이냐 입체냐는
많이 나와. 무조건 보기 하나로는 질문을 많이 하니까. 어? 뭐 독립표로 나오진 않지만 보기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지. 된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이건 아까 우리 다 썼던 거잖아요. 여기서 자, 평면 이체만 판별 한번 하고 가볼까? C2F2 꼭지점이 두 개요. 평면. 알겠죠? C2F4 꼭지점 세 개야. 평면.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C2F6 꼭지점이 네 개입니다. 입체. 자, N2F2 비공유 전자쌍까지 꼭지점 세 개예요. 평면. 자, N2F4 비공유 전자쌍까지 하면 꼭지점이 4개니까 입체. 그죠? O2F2 자,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4개 보이시죠? 입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냥 원자가 4개 이상이고 꼭지점 수가 4개 이상이면 입체가 되는 거구나. 둘 다 만족할 때. 응? 알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또 남았는데, 이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자, 이주기인데 옥텟을 만족하는 애들, 이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봐봐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요 네 가지만. 이주기면서 옥텟을 만족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야. C, N, O, F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바울음은 탄소는 연결선이 4개, 질소는 비공유 하나에 연결선 3개, 산소는 비공유 2개에 연결선이 2개, F는 비공유 3개에 연결선이 하나.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공유 전자쌍 요 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저는 그냥 구조식 그리면 안 돼요. 그래도 되죠. CO2 공유 전자쌍이 4개구나. 이렇게 해주면 돼. 그치?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만약 여러분 CM, HEM 이러고 공유 전자쌍을 몇 M인지 나타내봐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그릴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탄소는 연결선이 4개씩, 산소는 2개씩 나오는데 산소 원자가 2개니까 또 다 해서 4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가 전자쌍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분자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선을 더하고 무조건 뭐로만 나눠줘라? 2로만 나눠줘라. 자, 봐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CF4는 2분의 탄소가 4개씩 플로린 하나씩 나오는데 총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공유 전자쌍은 4개. 이해가시죠? 만약 C2F6 요거는 2분의 탄소가 4개씩 2개, 수소는 1개씩 6개, 2분의 14니까 7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물론 기본적인 구조식도 그릴 줄 알아야 되지만 요 방법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2분의 8 더하기 4니까 여기는 6개. 그죠? 여러분 C2F2는 2분의 8 더하기 2죠? 요거는 5개. 이런 식으로. NF3는 2분의 질소가 3개, F는 1개씩 3개니까 얘도 3개, 다 해서 3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N2F2는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 여러분? 6 더하기 2를 2로 나눠주니까 4개. 그쵸? N2F4 얘는 6 더하기 4, 1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5개. 이해하셨죠? OF2는 2 더하기 2야. 4를 2로 나누면 2개. O2F2는 4 더하기 2, 6을 2로 나눠주니까 3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됐지, 그치? 자, 요번엔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을 볼게요. 자, 비공유 전자쌍은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 질소는 하나씩, 산소는 2개씩, 플로린은 3개씩. 그러니까 CO2는 산소가 2개씩 있는데 산소 원자 2개가 있잖아요. 4개. 됐죠? 플로린은 3개씩 총 원자가 4개가 있으니까 12개. 자, C2F6는 18개, C2F4 12개.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여러분? 자, C2F2 요거는 6개, NF3는 총 10개. 질소가 하나가 있으니까 N2F2 요거는 1, 1, 3, 3 다 해서 8개.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N2F4 요거는 14개. OF2가 8개. O2F2는 요거는 10개. 둘둘, 셋셋 이렇게 들어가니까. 괜찮죠? 이거 많이 물어봐, 시험 문제. 자, 여러분. 이제 평면 입체 한번 해볼게요. CO2는, 원자 3개밖에 안 된다. 평면. 그죠? CF4는 원자가 5개, 꼭지점도 4개가 있으니까 입체. C2F6는 원자가 8개인데, 쟤는 꼭지점도 4개씩 있으니까 입체. C2F4 이런 거는 그래도 구조식을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 얘는 원자는 6개인데 꼭지점이 3개씩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평면. 이렇게. 알겠죠, 그죠? C2F2도 원자는 4개가 되지만 얘도 꼭지점이 얘는 2개밖에 안 되잖아요. 탄소 간에 삼중결합이 있으니까 요거는 평면 이렇게 들어가고, NF3는 원자 4개에 꼭지점 4개에 입체. 그죠? N2F2 얘도 꼭지점이 몇 개 안 돼. 질소 안에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 F 비공유 하나씩 이렇게 있어. 여러분 꼭지점이 3개씩밖에 없으니까 평면. 이렇게. N2F4는 요거는 입체. 자, OF2는 원자가 3개밖에 안 되니까 꼭지점은 4개여도 평면. O2F2는 얘는 꼭지점이 4개씩 있으니까 입체.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그죠? 문제 물어보는 게 맨날 이런 것들로 물어봐, 여러분. 응? 알겠죠? 됐지? 다음에 여러분 뒤로 넘기지 말고 앞으로 와서, 여러분 여기 공간이 좀 남아있죠? 평면 입체 여기 하는데 여기에다가 쌤이 적어주는 거 한번 적어봐요. 자, 이중이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경우 공유 전자쌍수 분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자, 1인 거, 2인 거, 3인 거, 그리고 4인 거. 1, 2, 3, 4.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1인 거는 CO2, 다음 FCN. 여기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알겠지, 그치? 자, 요 2인 게 조금 많아요. N2, F2, 요게 4분의 8이에요. 여기서도 2가 나오고, 여러분. 자, 그 다음 NO, F, 요것도 3분의 6 해서 얘도 2가 나와요. 알겠죠? 자, 다음 C, O, F2, 요거는 4분의 8 이래서 2가 나오고.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C2, F4, 요거는 공유가 6개, 비공유가 12개, 요것도 2가 나와요. 그러니까 1, 2, 3, 4를 문제 좀 많이 써먹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조금 가짓수가 좀 있죠?
3짜리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CF4. 4짜리도 하나밖에 안 나와. 4짜리는 OF2. 그래서 1, 2, 3, 4는 요거는 따로 잡아주는 게 좋아. 문제 워낙 많이 써먹으니까. 알겠죠? 됐죠? 그리고 이쯤만 여러분 이주기고 옥텟을 만족한다? 그러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 가지만 성립하는 거야. 뭐 베릴륨이나 붕소는 안 되고, 알겠죠? 네 가지만. 됐지? 오케이. 자, 이제 극성, 무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여러분 분자의 극성이에요. 결합의 극성과는 다른 거야. 얘는 분자 전체를 보는 거야. 아까 결합의 극성은 결합 자체만 봤다면 분자의 극성은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 걸로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무극성 분자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는 세 가지 분자가 다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 분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분자들의 공통점은? 오, 맞아. 잘했어요. 중심 원자에 붙어 있는 원자들이 다 똑같은 걸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있잖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다 같을 거 아니야? 얘는 양쪽으로 정반대쪽으로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요거 자체만 보면 결합 자체는 극성 공유 결합이죠. 근데 분자 전체적으로 보면 양쪽으로 같은 힘으로 당기니까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지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돼준다. 이해 가시나요? 자, 바로 자, 쌍극자 모멘트 산소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기도 여러분 똑같이 산소 쪽으로 잡아당기는데 요거 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이거 완벽한 대칭이 되니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는 BF3도 마찬가지. 얘도 완벽한 대칭이 되죠. 그치? 자, CCl4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분자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들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이런 건 무극성 분자다. 자, 근데 여러분 꼭지점에 중심 원자 주위의 꼭지점에 다른 게 하나라도 들어있다면 얘는 무조건 극성 분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물분자 그래서 얘도 다 수소 원자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지점을 보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있는 거죠. 이거는 극성. 무슨 알겠지, 그치? 여러분 암모니아 NH3도 비공유 전자쌍이 한 개가 있고 H, H, H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도 극성. 그래서 그러면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극성 분자인가요? 무조건은 아니고 대체로. 대체로는 맞아요. 자, 좀 이따 아닌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자, C, 요래는 염소가 2개, H가 2개. 이거는 대칭 아닙니까? 대칭이 안 돼요. 요게 만약 평면 사각형이면 대칭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건 평면이 아니라 입체라서 절대로 대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 원자 주위에 다른 게 하나라도 끼워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극성 분자입니다. 이렇게 알면 돼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극성 분자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야. 분자의 모양이 비대칭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가끔 N2F2를 하는 학교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
자, 분자식은 N2F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아니, 쌤, 이게 달라요? 네, 달라요. 어? 이거 그 돌리면 똑같은 거 같은데, 안 돌아가요. 돌아가질 않아.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이중결합은 회전이 되질 않습니다. 저게 단일결합일 때는 막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중결합일 때는 얘랑 얘가 아예 다른 게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같은 게 있는 걸 우리는 트랜스형이란 표현을 쓰고요.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 시스형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지만 요거는 트랜스형은 무극성이 될 수 있고요. 시스형은 요거는 극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게 좀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치? 원래 이런 거를 부르는 명칭이 있긴 해요, 여러분. 이런 걸 기하 이성질체라는 표현을 써요. 분자식은 같은데 회전이 안 돼서 성질이 다른 물질이 되는 거. 이런 걸 기하 이성질체라는 표현을 쓴다. 원래 이성질체가 총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광학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기하, 회전이 안 돼서 생기는 거 이런 건 기하 이성질체라고 불러주고 쌤, 그럼 구조 이성질체가 뭡니까? 이거는 참고 쌤들이 살짝 언급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식이 다른 거. 이런 걸 구조 이성질체라고 불러줘요. 자, 탄소 5개, 수소 12개, 여기 이제 펜테인이라고 하는 건데, 펜테인은 탄소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위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노멀 펜테인, 아이소 펜테인, 이런 건 네오 펜테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분자식은 동일해요. 근데 생김새가 좀 다르죠. 얘는 실제로 성질도 달라. 이런 걸 구조 이성질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가다가 N 뭐시기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거는 다 한 줄로만 이렇게 쪼로록 돼 있는 걸 저런 건 노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를 뭐 수능에 이런 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데 대신이라서 혹시 모르니까 언급은 하실 거야 분명히.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긴 하고. 알겠죠? 요런 게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광학 이성질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거울상이라고 하는 건데 광학 이성질체는 이거는 비대칭 탄소가 있을 때 이게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대칭 탄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탄소 원자 하나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4개가 있잖아. 다 다른 거야, 종류가. 그 4가지가 다 다를 때 그런 걸 이제 비대칭 탄소라고 불러주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왼손을 거울에다가 비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맞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꺼내서 맞추려면 안 맞아. 서로 다르죠. 왼손과 오른손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걸 거울상 이성질체, 광학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게 아닌 거. 실제로 우리가 그 의약품 같은 거 이제 뭘 사잖아. 그러면 한쪽에 효능, 효과 이런 게 써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작용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약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봐. 이제 원료들을 집어넣고 화학 반응을 시키겠죠.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이런 게 생기고 절반은 이런 일이 생겨요. 비슷해. 생긴 게 비슷한데 사실은 성질이 전혀 달라.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알파형, 베타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얘는 효능을 갖는데 얘는 부작용을 가져요. 무슨 알겠죠? 근데 이거를 썩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결합할 때 어떤 가지에 먼저 누가 붙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약들이 효능만 있는 약은 그래서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어? 또 공장에서 만드는 게 특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쌤이 아까 비타민C 같은 거 쌤이 그랬잖아. 합성 비타민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먹는 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왜?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건 절대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아. 어? 알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공장에서 만드는 건 인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막 촉매제도 쓰고, 그죠? 뭐 온도도 인위적으로 막 높이고, 압력도 막 변화시켜서 인위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이 좀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래 이 좋은 약을 만들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을 잘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기술이 되게 비싼 기술이에요. 어? 그래서 약이 비싸지는 건 그런 공정을 많이 거치면 약이 비싸지는 거야. 그만큼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응? 알겠지? 근데 거기에 원천 기술, 그러니까 원리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들어갑니다. 밀도차.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아니면 그런 거 있죠. 막 추출할 때. 용해도. 어디에 잘 녹고 잘 안 녹고 막 이런 것들. 그죠? 아니면 혼합물 분리하는 그런 거 배워본 적 있지 않습니까? 뭐 거르고, 뭐 밀도차 이용하고, 막 용해도차 이용하고 이러는 거. 기본적으로 그런 원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이게 거울상은 그런 방법으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되게 뭐 크로마토그래피 막 이런 방식도 쓰기도 하고, 알겠지? 그런 성질 차이를 이용해서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본적인 원리들은 큰 틀이죠, 그 자체가.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짠짠한 기술들 이런 게 이제 발달이 되는 거고, 그죠? 그 중학교 과학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거기 기본 원리는 사실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 살 붙이기만 하는 거죠, 그렇지? 자, 여기 볼게요. 요런 참고 여러분. 요런 뒤로 가서 자, 무극성 분자 보겠습니다. H2, N2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H2나 N2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냥 똑같은 원자끼리 결합했으니까 이거는 전자가 쏠릴래야 쏠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의 무극성 분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염화 베릴륨, 삼염화 붕소, 메테인, 이산화탄소는요. 이거는 전자가 결합할 때는 분명히 쏠려. 서로 다른 원소 간에 결합을 하니까. 근데 중심 원자에 붙어있는 원자가 뭐 하잖아요? 다 똑같죠. 완벽한 대칭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분자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어서 이거는 다 무극성 분자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애들은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됐지, 그치? 오케이. 자, 여러분. HF, HCl. 요거는 아예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건 딱 봐도 전자가 쏠려 있잖아요. 한쪽으로. 극성 공유 결합의 극성 분자. 됐지, 그치? 자, 아래쪽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꼭지점에 다른 게 끼어 있으니까 얘네도 극성 공유 결합의 극성 분자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봐도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질 않잖아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케이. 자, 이건 여러분 극성 무극성 성질 쉬워요, 여러분. 대전체에 전기를 띠는 물체를 가까이 갖다 댔을 때 자, 물 끌려와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도 끌려오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도 끌려옵니다. 밀려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 끌려오기만 합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물 분자에 수소가 끌려와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물 분자에 산소가 끌려와요.
서로 다른 부분이 끌려와. 그치? 그러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전개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노멀 핵생, 이게 앞에 N이 그 노멀, 이거는 말 그대로 탄소가 한 줄로만 쭉 돼 있다는 소리야, 여러분. 이런 게 노멀. 이거는 무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전체를 가까이 갖다 대도 얘는 그대로 뭐한다? 직진. 얘는 끌려오지 않는다. 전하를 띄는 부분이 없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기체로 만들어서 이제 극성 분자를 넣어봤어요, 여러분. 그럼 플로린 아이온은 음전을 띄니까 다 플러스 극쪽을 쳐다보고, 수소유는 양전을 띄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극쪽을 쳐다봐.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H2처럼 무극성인 분자들은 일정한 방향성이 없다. 얘는 무질서하게 그냥 배열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용해성입니다.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여요. 알겠죠? 이걸 이제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 like dissolves lik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요게 물과 노멀 헥세인은 서로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무극성이니까 안 섞여. 서로 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떨어뜨려주면 염화구리, 자, 이수화물을 떨어뜨려주면 염화구리가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얘가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지? 극성이 큰 거란 말이죠. 이온결합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녹아 들어간다? 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물 분자가 극성이니까. 극성은 극성이. 알겠지? 노멀 헥세인은 안 녹아 들어가고, 그리고 색깔이, 원래 여기 색깔이 푸른색을 띱니다. 이거 원래 푸른색. 이거 반전시켜서 붉게 보이는 거야. 원래는 푸른색이야, 여러분.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라는 거, 이거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푸른색. 자, 이번엔 녹는 점과 끓는 점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극성 분자들은 아무래도 분자 간의 인력이 좀 세요. 왜? 분자 자체가 아예 뭐를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분자 간 서로 세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이걸 떨어뜨릴 때 에너지가 뭐 하겠죠? 더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더 높아집니다. 떨어뜨리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무극성 분자는 전하를 안 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떼기가 좀 쉬워요. 선생님, 그러면 쟤는 아예 힘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일단 요것만 먼저 봐봐요. 메테인 암모니아, 극성 분자인 암모니아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더 높다. 누구보다? 메테인보다. 아, 분자간 인력이 뭐해서 그렇구나? 더 세서 그렇구나. 그죠? 이거 빨리 그림으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 예를 들어서 HCl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수소, 여기는 염소, 이게 좀 HCl입니다. 자, C를 음전을 띄고 H는 양전하를 원래 띄고 있죠. 그치? 자, 여기에 또 다른 HCl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HCl도 H는 얘 또 양전을 띌 거고 수소는 음전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이렇게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죠. 그치? 이걸 뜯어낼 때 에너지를 좀 많이 필요로 하더라 라고 봐주면 되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 Cl2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Cl2는 얘는 무극성 분자니까 전하를 안 띄잖아요. 그렇죠? 원래 안 띄죠, 여러분? 그러면 인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싶어,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전자라고 하는 애들은 매우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나 순간적으로 전자가 쏠릴 때가 있습니다. 워낙 불규칙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편극이라고 불러요. 편극. 알겠죠? 편두통처럼 순간적으로 전자가 쏠리는 게 편극. 요거를
편극에 의한 쌍극자를 순간 쌍극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쌍극자가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쌍극자를 갖게 됐다. 그럼 여러분 마치 우리 물리에서 배우는 정전기 유도처럼 가까운 데랑 먼 데랑 자 얘가 음전을 띠면 가까운 데는 반대 전을 띠고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을 띠는 거예요. 얘네가 전을 띠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런 거는 유발 쌍극자 또는 유도 쌍극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약하지만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돼요. 지금 이걸 설명해 주는 이유는 이거를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지는 않을 거야. 원래 이게 화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해주는 이유는 아니 무극성 분자는 아예 전화를 안 띄는데 그럼 인력이 아예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까 봐. 알겠지? 그치? 얘도 인력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쌍극자를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약하게, 그치? 약하게 유도되는 쌍극자를 갖는 거여서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다. 응? 알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뭐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녹는 점, 끓는 점 더 높게 나타난다. 괜찮죠? 근데 이 무극성 분자가 만약 분자량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 무극성 분자가 더 셀 때도 있어. 그래서 앞에 전제를 까는 거야. 분자량이 뭐 할 때? 비슷할 때 이렇게 전제를 깔아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됐어, 여러분. 좋아, 좋아. 이제 개념은 다 했어. 우리 지금 개념을 시험 범위에 나오는 3단원 개념은 한 3분의 2는 한 것 같아. 거기는 개념이 다야, 3단원. 앞에 내가 지금 앞에 좀 빼놓은 거 있잖아요. 결합 부분. 그것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여기는 별거 없지? 그러니까 이번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이번에 진짜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4단원이 어려워서. 이번에 무조건 시험 잘 봐놔야 돼. 실수를 줄이려면 문제를 많이 풀 거야. 최대한 이거 빨리 끝내고 문제를 뭐 이것저것 많이 풀어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뒤에 있는 거 그냥 다 풀어오면 돼. 알겠지? 그거만 다 풀어오면 돼. 미는 짐 싸. 우리 예제 문제 풀게 이제. 자 여러분 이거 봐. 1번 공유 전자쌍 간에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니까 가능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걸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그래. 그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유 전자쌍만 두 개면 선형, 선형을 이루고 세 개일 때는 삼각형을 이루고 네 개일 때는 삼연체가 됩니다. 이렇게. 그치? 원래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전자쌍이 아니라 원자수로 하는 게 더 좋기는 하다. 알겠죠? 결합한 원자가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이렇게. 자, 그 다음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수가 같으면 분자 구조가 같다? 꼭 그렇지가 않죠. 왜?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또 달라지니까.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많을수록 결합각은 작아집니다. 맞아요. 두 개일 때가 180도, 세 개는 120도, 네 개는 109.5도 이렇게 점점 줄어드니까, 그치? 자, 중심 원자가 다중결합을 갖는 경우 다중결합을 한 개의 전자쌍, 즉 단일결합 취급해서 분자 모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중결합이건 삼중결합이건 단일결합이건 분자 모양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자, 여러분 전자쌍 간의 반발력의 세기는요.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의 세기가 1등. 그죠? 공유랑 비공유가 중간, 공유 사이가 제일 약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암모니아는 공유 전자쌍이 3개, 비공유 전자쌍은 1개, 분자의 구조는 삼각뿔 이렇게 됩니다. 자, 물은 공유 전자쌍이 2, 비공유 전자쌍도 2, 분자의 구조는 구분형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뒤로 가서
분자 구조가 같은 거. 자, 한번 해볼까, 여러분? CH4 정사면체, 선형, 선형, 삼각형, 구분형, 삼각뿔.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같은 거는 니은과 디귿.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입체 구조가 되는 거는 기역, 비읍.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지, 그치? 분자의 쌍각자 모멘트가 0인 분자를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하고요. 분자의 쌍각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한다.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거, 서로 다른 것끼리만 결합하는 거. 기역, 그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해주면 되고, 분자의 쌍각자 모멘트 합이 0인 거. 자, 이건 이제 무극성 분자를 고르라는 얘기죠.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요거는 극성 분자. 분자의 쌍각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거. 그죠? 그럼 이거는, 자, 여러분, 극성 분자를 찾아봐 라고 했으니까 기역이랑 미음이랑 이렇게 해주면 되죠. 괜찮지? 오케이. 자, 물분자는 부분적인 전하를 띠니까 물줄기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물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끌리면서 물줄기가 뭐합니다? 휘어진다. 그죠? 휘어진다. 자, 16번. 물과 헥세인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아이오딘 조각을 넣으면 아이오딘이 어디에 녹아 들어가냐면, 여러분 아이오딘이 무극성이에요. 같은 무극성인 헥세인 여기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17번.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 다음, 분자량이 비슷하면 극성 분자의 끌는 점이 무극성 분자보다 뭐하다? 높다. 그죠? 분자의 극성은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이제 뒤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오는 거야. 뒤에 예시까지 하면 한 총 70문제 정도 될 것 같아. 여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야, 여러분. 알겠지? 다 풀어와. 남기지 말고. 그것도 다 풀어. 오늘 여기까지.